네, 안녕하세요. 토지스쿨 부소장 이우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토지 투자 꼭 알아야 할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토지 투자나 부동산 투자 시 누구나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토지를 이제 보러 갈 때 그런 점들이 생각이 이제 이게 막상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답사를 이제 많이 가보다 보면은, 어떤 분이 이제 토지가 마음에 든다고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점 때문에 마음에 드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그냥 왔을 때 그 분위기, 느낌, 땅을 봤을 때 그 마음이 너무 좋다고 사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뭐 10,000원, 20,000원 채소 사는 것도 아니고요. 큰 돈을 투자하는 이런 재테크함에 있어서 그런 느낌만으로 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투자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들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인데요, 그 해당 토지를 보러 감에 있어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는지, 그럼 어떤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토지를 보러 갔었을 거예요. 그럼 그 호재가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호재라고 해서 그 호재 가까이에 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여기까지 영향력이 미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호재도 매머드급 호재인지 작은 소규모 개발인지 이런 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소규모 개발이라고 해놨는데요, 그게 뭐 고속도로의 IC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어떤 뭐 물류창고 작은 뭐 한 5만 평? 이 정도 물류창고, 이런 소규모 개발하는데 그 파급력이 뭐 차로 5분, 10분 이 정도 거리까지 다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도시의 소규모 개발일 때는 그 영향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토지를 볼 때도 내가 이 토지가 이 개발 호재 영향력에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발이 얼마나 대규모 개발인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인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년간 120조 가량 SK 하이닉스 투자를 한다고 하니, 그 밑에 안성, 보계면, 안성 시내까지 키로수로 따지면 거의 한 10km도 넘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지에 어느 정도 가까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개발지에서 가까우면 가격이 비싼 거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으니까요. 내 투자 금과 내가 이용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어디 지점을 봐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가시적 현황이라고 이제 해놨는데요, 토지를 이제 직접 가서 보시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임야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몇 도나 되는지,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 허가가 행위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주로 25도 이전까지면은 다 개발 허가가 웬만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일전에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그 지자체마다 조례마다 개발 경사도가 더 낮아도 개발이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요, 꼭 지자체에다가 경사도 임야라면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주택을 이제 주거지로 통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면 남향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겨울에는 이제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남향을 선호하시니까 이 토지에 집을 어떻게 지었을 때 향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도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망, 층수가 몇 층 지었을 때 앞에 뭐 가로막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멀리까지 조망이 된다라면은 그 토지의 가치는 더 높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양 같은 것도요, 똑같은 100평이더라도 어떤 토지는 모양이 이뻐서 그 100평의 토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뭐 토지가 뭐 삼각형이라던가 길쭉하게 생겼으면은 100평이더라도 그 토지를 다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토지 가격은 100평의 면적에 따라서 가격을 다 지불하지만은 모양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면은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해당 현장에 가셨을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부분인데요. 도로는 소장님도 그렇고 영상에서 많이 얘기 들었지만 이 도로의 폭이 얼마만큼 되는지, 폭의 좁고 넓음에 따라서 해당 토지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지, 시멘트 포장인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비포장인지, 그 다음에 해당 도로가 꼭 국유지인지 사도인지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 소유의 토지면은 개인 소지의 도로라면은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받아야지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됨에 따라서 해당 토지를 개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꼭 도로가 개인인지 국유지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답사를 가셔서 이런 가시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은 토지 투자에 있어서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공법적 현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요. 같은 토지더라도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요, 뭐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아니면 더 작게, 허가가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서 용적률이 높아서 뭐 5층, 6층 더 많이 지을 수도 있는 토지인 반면에 뭐 2층으로 제한돼 있다거나 뭐 이렇게 돼 있으면 토지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아까 보고 오셨을 때 꼭 나중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용도 지역상 어떤 규제가 있는지, 지역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조례가 혹시 뭐가 얽혀져 있는 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서 내가 이 토지를 매매해서 추후에 나중에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 그 사용 목적에 맞는 토지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나는 이 토지가 좋아서 살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변 현황인데요. 해당 토지가 뭐 하수, 전기, 통신 이런 시설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어서 내가 또 행여나 추가적인 비용이 들여서 뭐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에 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은 제가 이제 건축행위나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지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전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요, 전봇대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200m까지는 이제 한전에서 전기를 신청을 하면 해주는데 그 이상 거리가 된다 그럼 메다당 얼마만큼, 뭐 메다당 3만원인가 4만원인가 그런데 메다당 비용만큼 또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야 돼요, 이제 전기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배수로를 해놓는 거거든요. 건축을 할 때 배수로 이제 하수, 물을 어디 빼는가가 중요한데 이렇게 배수로가 안 돼 있는 토지라면은 이 배수로 만드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배수로를 또 그래도 만들 수 있으면 다행인데 어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를 만들 수도 없어,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아예 건축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주변 현황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혐오실 같은 것들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해 드리는 뭐 축사라든지 뭐 묘도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집단화 돼 있다라든지 뭐 철탑 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개발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집가 상승을 보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축사 큰 거라든지 철탑이 위에 선이 지나가는지, 그래서 선화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아닌지, 묘가 주변에 집단화 되어 있어서 내가 이 토지를 투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매수세가 와야지 내가 나중에 팔고 나오기가 좋은 건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묘 같은 거나 축사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지 꼭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토지를 투자하실 때 꼭 봐야 되는 몇 가지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알고 계시는 거지만은 막상 토지를 보게 되면 아, 그때 그게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도 보고 오고 나면 아, 이 점을 봤어야 되는데 못 봤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갔을 때 좀 몇 가지 적어 가시면은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저희랑 대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네이버 카페 찾아와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언제든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